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구본창 작가의 국립미술관 첫 대규모 회고전이 있는데요. 항해라는 전시에 와 있어요. 구본창 작가는 우리나라 현대 사진미술의 선구자면서 아주 통찰력 깊은 전시 기획자로 또 활약을 해왔습니다. 사진이라는 장르를 뛰어넘어서 동시대 미술의 아주 중요한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본창 작가님 만나러 가보실까요?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경TV에 선뜻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저희 오늘 꿈나무들을 위해서 작가님의 이제 전시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보통은 이런 작가님들 까칠하신데 표정이 너무 온화하시고 좋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품부터 우리 항해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첫 번째 작업이 모든 전시의 열쇠 같은 작업이라 잠깐 그 작업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 작품은 1972년에 남해 바다 쪽에 여행을 갔다가 제가 먼 알 수 없는 외국에 대해서 바다 넘어 전 딴 세상에 대해서 꿈을 꿀 때 뒤에 있는 친구 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만든 첫 번째 자화상인데, 제가 알 수 없는 미래 또 그렇지만 먼 세상에 대해서 그리움과 앞으로 어떻게 내가 저기서 헤쳐나갈까 하는 꿈을 꿨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 뒷모습에서 네. 온갖 감정이 제가 느껴져요. 저 바다를 이제 건너가야겠구나, 그런 네. 느낌이 느껴진달까? 그런 나름의 작은 각오를 했던 모습이라. 그래서 항해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모은 물건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네. 평소에 이렇게 사실 하잘것없는 사물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나한테는 이런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숨어있는 아름다움, 그런 걸 찾아서 사진으로 옮기는 것이 작품의 하나의 테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집에 있었으면 쓰레기통에 갈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잘것없는 거에 제가 매력을 많이 느꼈죠. 사실 어린 시절에 제가 뛰어나가서 놀고 사회생활을 잘 못했던 그런 성격이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애정을 갖고 제가 그 대화를 한 거죠. 아마 그런 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이 내가 대화를 아직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작품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구스타프 클림트의 예. 작품을 혹시 수집하신 건 아니겠죠? 예, 이쪽에 있는 작업들은 네. 제가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항상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외국 책을 통해서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모사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미대를 가지 않았지만 열심히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서 색깔과 구도와 이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사진 작품들이 그 회화적인 느낌이 네네.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여기는 독일에서 지냈을 때 그때 한 자료들 모은 거, 또 제가 했던 작업들, 이쪽에 이제 제가 그렸던 거, 독일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됐죠. 독일에 가서도 그림을 먼저 하셨군요. 근데 뭐 사진이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게 흥미로워서 결국은 사진작가가 되었죠.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러 학교 과제로 사과라는 주제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사과로 사과를 다시 찍는 거. 그래서 이런 과수원에서 사과를 다 따서 이렇게 땅에 펼쳐놓고 그걸로 사과를 이렇게 모양을 찍었어요. 색깔 있는 사과를 다 과수원에서 색깔별로 구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 작품 너무 좋은데요? 또 내가 이렇게 변신을 해서 제 모습입니다. 이게 록스타처럼 제가. 어머, 세상에.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너무 서로 멋지다. 네.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한번 포트레이트로 찍어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찍기도 했고요. 근데 잘 어울리시는데 원래 고맙습니다. 변신을 이렇게 하시는. 가끔 밤에는 또 이렇게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또 80년도에 독일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옛날식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돌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독일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촬영을 나갔다가 그 촬영한 걸로 슬라이드 쇼를 해서 음악을 맞춰서 친구들을 불러서 계속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제 사진이 많이 늘었죠.
여기에 많이들 서서 한참들 계시더라고요. 글쎄 네. 아마 저기 옛날 나의 모습도 나오고 아마 슬라이드 프로젝터라는 게 신기하니까 그걸 많이들 구경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호기심의 방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예. 작품으로 이걸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 모험의 방의 첫 번째 작품인데 이거는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이고 네. 저 옆모습의 제 그림자인데 그게 여기 밥 딜란의 오. LP에서 나온 포스터를 약간의 오마주를 한 건데 독일에서 생활을 할 때 우연히 내 그림자가 바닥에 저렇게 떨어졌어요, 옆 얼굴이. 오.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해서 밥 딜란 그림자처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제 신체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18장의 사진으로 엮었죠. 너무 멋집니다. 처음 독일 가서 본격적으로 사진 수업을 했을 때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스냅을 했던 사진들 그때 한참 이제 연습생 시절이시네요. 거의 그렇죠. 사진기로 처음 찍은 작품들인데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앙리 까티에 브레송이나 뭐 윌리엄 클라인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스트리트 흉내를 포토. 흉내를 내고 싶고 네. 비슷하게 이제 찍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고 네. 또 오른쪽에도 칼라로 저렇게 비슷하게 좀 유럽의 그 컬러풀한 거를 예. 제가 쭉 찍었죠. 컬러 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고맙습니다. 그 색감을 그래서- 굉장히 내려고 네, 많이 네. 애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했던 컬러톤 또 네. 화면을 단순하게 구성하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회를 찍기 시작한 거죠. 카메라로. 흑백 사진들은 그 당시에 약간 우리가 거의 독재 상황에 있었어요. 85년도에 귀국했을 때 한국에 오자마자 내 여권도 없어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고 이런 답답함들이 강요된 애국가, 강요된 사회 규제 같은 거 그런 거를 은연중에 저희 경찰이라든가 열쇠라든가 가시철망 뭐 이런 걸로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초기 작업에는 좀 사회상이 많이 반영된 나름대로 작품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 그 부딪힌 느낌을 네. 데모델을 따라 나가서 찍진 않았지만 오히려 나는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셨네요. 예. 네. 예전에 찍은 예, 예. 포스터들이네요. 그렇죠. 야, 황신혜 씨 그렇죠. 진짜 이쁘셨다. 황신혜 씨 아주 이쁘죠. 여기 네.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걸 찍을 때 네네. 처음 황신혜 씨하고 안성기 씨를 이제 찍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배창호 감독이 제 친구예요. 일거리도 없는데 너 어떻게 살 거냐.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일거리 없어 고민했을 때라 본인의 영화를 찍어달라고 해서 근데 이걸 작가님께서 예. 찍으셨던 그래서 거군요. 황신혜 씨 얼굴을 너무 이쁘게 찍었다고 사장님이 네. 구 작가가 앞으로 우리 영화 포스터를 찍어라. 아. 그래가지고 태영 영화의 영화 포스터를 제가 많이 찍게 됐죠. 아, 네. 그러시군요.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젊은 남자로 제가 이정재 씨를 찍어서 이정재 씨예요? 예. 그때 제가 듣기로는 비디오 가게에 이 포스터가 붙었을 때 그렇게 많이들 뜯어가서 모자랐다고 그 얘기 이정재 씨, 들었어요. 이정재 씨였군요. 어떻게 보면 상업 사진을 그렇죠. 많이 찍으셨네요. 제 작업도 했지만 네,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됐고 그렇겠죠. 근데 즐겨서 했어요. 저는 네, 네. 어떻게든 멋있게 네. 좀 더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예. 초기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초창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진 작가로서 네, 그때는 정말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거의 카메라로 네. 직접 도시를 다니면서 찍는 게 거의 일반적인 작가들의 그 테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독일에서 배우고 네. 한 것들은 관심사가 꼭 바깥으로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개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도 많고 하니까 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안 찍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한 것이 저쪽에 생각의 바다 시리즈들이고요. 정말이요? 네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다 필름으로 찍은 게 아니고 네. 필름을 얹어놓고 인화해야 되는 그 위치에 오히려 어떤 물건들을 집어넣고 그 그림자가 이 인화지에 떨어지게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생각의 바다 시리즈인데 네. 우리 현대인의 삶을 은유적으로 보여줬는데 네.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을 가위로 잘라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필름 없이 유리 위에다가 이런 숫자를 막 집어넣고 글을 비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한 30에서 40cm짜리 네. 인화지에다 해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큰 판을 만들었죠. 우리 언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혼돈스럽게 사는가 하는 거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그 했습니다. 일찌감치 정말 민화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예, 하셨네요. 이게 그쪽엔
탈익이라고 그래서 그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88년도에.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세대들을 8명을 묶어서 사진 새 시자전이라는 전시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네. 현대미술의 서막을 열었다는 네, 그 네. 전시의 기획자셨잖아요. 네, 또. 네. 제가 기획도 하고 네. 저는 또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밧줄로 어떻게 그걸 탈출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제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와.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진 새 시자를 엮으면서 네. 저뿐 아니고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가들을 같이 선보이면서 인간 초상화를 주로 보였던 한국 사진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많이들 평가를 해주시죠. 와, 이거 이것도- 사진 찍은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캔버스에 네. 약품을 흘려서 꼭 군중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약품을 흘려서 그림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들도 엄청 네, 멋있더라고요. 여기는 인체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네. 한 건데 무용수들을 이용을 해서 아. 이런 그 답답한 현대인의 고민 그런 거를 표현해서 찍었고 저 가운데 있는 손발을 큰 것은 제 손과 발이에요. 사실 저거는 4장의 필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인화할 때도 4장을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알 수 없는 어디 땅에 도달을 해서 어떻게 여기를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뭘 가지고 시작을 하나 그런 막연한 느낌을 저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네. 저게 다 인화지를 꼬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다 꼬매셨어요? 네, 재봉틀로 다 꼬맸어요. 여성 재봉틀 작가들이 해본 많이 작- 쓰는 기법인데. 해보지도 않았던 작업인데 우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감동을 주고 싶었었어요. 암실에서 이만한 크기로 인화지를 보자기를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죠. 먼저 만드신. 예, 거기에다 인화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나온 것이 네네. 까만 실의 그림자예요. 저게 하얀 실이 아니고. 아. 제가 이걸 꼬맬 때 조수 2명이 옆에서 붙잡아서 동그랗게 말아서 밀어 넣고 빼고를 수십 번 해야 되죠. 너무 감동적입니다.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에 아주 큰 변화를 주게 된 작품과 네, 사건의 계기가 있어서 예. 그쪽으로 좀 한번 네, 가봤으면 네, 그러죠. 좋겠습니다. 여기 96년에 네. 95년, 96년에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네. 그래서 95년에 제가 촬영한 사진이 숨이라는 시리즈로 여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관을 만들어놨네요. 네, 약간 추모의 느낌이라 그럴까? 아. 여긴 죽은 나비와 아. 동물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아. 밤하늘에 떠 있는 영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장면이 네. 이제 아버지. 예, 95년에 촬영을 했는데 네. 아버님이 위독하실 때 자주 저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인간의 그 어떤 마지막 순간 거의 숨이 사라지는 그 느낌이 참 인상적이었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이 저렇게 수분이 빠져서 점점 영혼도 같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분하고. 네. 그래서 그때 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주변에 제가 찍었던 거 아니면 추가로 찍어서 네. 시리즈를 하나 만들까 아. 고민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작가님 작품 세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작품이 되는 예, 거군요. 95년에 이 시리즈를 한 다음에 네. 그 전에는 뭔가 강한 거를 보여줘서 아. 작품의 느낌을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강렬하게. 메시지한테 전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음.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뭔가 사회의 이런 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네. 순환적인 느낌을.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제 이게 어떤 숨 이후에 네, 예. 첫 번 한 작업인데 시간의 그림이라고 그런 제목을 했는데 네. 언뜻 보시면 수평선이나 지평선 먼 풍경 같은데 저기 일본에 있는 절에 먼지가 앉은 거예요. 구름같이 보이는 것이 네. 오래된 회벽에 먼지들이 살짝 앉아 있는데 저는 이거 볼 때 그냥 순간적으로 꼭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묘한 그 소묘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네. 흥분해서 찍었고요. 정말 그렇네요. 예, 요 밑에는 절에 있는 그 나무의 네, 그 질감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주 정적인 사진을 하면서 먼지가 모여서 세상을 이룬다 그런 어떤 싶기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연의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여기 뭐 정물화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아래 침울한 느낌하고 네. 확 다르게 네네. 밝고 환하죠. 지금 그래서 백자를 위주로 한 백자의 방이죠. 영혼의 사원이니까. 네. 네. 이 작품을 찍을 때 예.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사무사 보일 듯 말 듯. 그렇죠. 수수하고 네. 드러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제가 또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나가서 떠들고 시끄럽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네. 이렇게 말 없는 것들에 관심도 있고 조선 백자한테 나한테 특히 매력이 있었던 건 얘는 그냥 수수하게 있는 듯한 그게 오히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렌즈를 통해서 이것들이 가진 매력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내가 결심을 하게 되기도 했죠. 탈을 제가 또 많이 찍었죠. 탈은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동락문화재단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하다 보는데 가려진 것에서 오는 묘한 매력을 제가 느끼면서 이걸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려 자세로 세워놓으니까 이게 또 색다르더라고요. 이게 백자처럼 여기서는 그냥 배경에 가만히 서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오브제처럼. 매력을 그냥 인물화처럼 그렇게 네. 찍으면서 하나의 그 성격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죠. 네. 와, 여기는 가야금관이네요. 네, 예. 어, 신라금관과 신라금관도 있고. 백제금동관, 또 있나요? 잉카의 금잔 그렇게 3개 정도가 있죠. 갑자기 네, 금으로 확 오니까 그렇죠. 현세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뭔가 금에 아마 매력이 있죠. 네, 화려하고 네, 네.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래도 이것도 다 어떤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이죠. 네.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이건 누군가 그 영화를 누리려고 화려한 걸 가지고 있으려고 했지만 결국 살았던 사람은 사라지고 금관만 남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묘한 매력, 또 한편으로는 전 제가 백자를 찍어서 백자가 많이 붐을 이뤘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신라금관도 제가 볼 때마다 뭔가 새롭게 찍으면 신라금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땅바닥에 바로 놓고 바닥에 황금색을 깔아서 아주 금관이 반사가 되면서 네. 또 다른 매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사실 몰랐었죠. 그쵸. 역광으로도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게 가지고 있는 아주 섬세한 맛을 훨씬 더 알 수 있어서 독특했던 것 이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역광 촬영이 더 예, 역광 화려해 촬영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DMZ라고 해서 전쟁박물관에 있는 군인의 유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헬멧에 보면 총탄 저렇게 뚫고 나간 자국이 많고 각각 유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을 그걸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쟁기념관에 가서 이걸 하나씩 볼 때도 느낌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정물화처럼 네, 정물 사진으로 접하니까 그게 더 강하게 네, 느껴집니다. 글쎄요,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네, 네. 작가님 이제 우리의 항해가 네. 거의 이제 지금 끝나갑니다. 네, 네, 여기가 맞습니다. 이 전시의 마지막 방인 열린 방인데요. 네, 네. 열린 방은 이제 지금 이제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업들과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하고, 예. 앞으로도 이게 내 작업의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많은 그 소재들, 길에서 만나는 어떤 자극들 예. 그런 게 항상 새로운 작품을 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뭐 핸드폰이든 카메라든 뭔가 제 시선을 자극하는 게 있으면 항상 낚시하듯이 낚아채죠. 오늘 쭉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큰 공간에서 이제까지 40여 년 작업한 걸 한꺼번에 풀어놓으니까 네. 저 자신도 이렇게 많은 양을 했는지 또 이 흐름을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네.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고 다시 봐도 과연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했나 하고 나도 놀라울 때도 있습니다. 40년을 반추하는 회고전이셨는데 이 준비 시간이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게 통보를 받은 게 1년 전이에요. 이렇게 1년 동안 쉼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님 컬렉팅 하시는 거 보면은 절대 못 버리시죠? 네. 본인 작품을 필름조차도 어떻게 버리세요? 버릴 네. 수가 없죠. 제가 작품 절대 못 용납이 버리시죠. 안 되죠. 그럼 이 전시 항해가 네. 기점이 돼서 어떤 게 달라질 것 같다?
제가 사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충분히 미처 정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작업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서 좀 더 하나의 시리즈 완결성을 있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찍은 작품으로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창구로서, 네, 네. 또 사진작가로 항상 눈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뭐를 내가 보고 있는지 항상 눈을 훈련을 시키고 쉬지 네, 않고 네.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게임이 들어요. 저도 오늘부로 오래된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오랫동안 또 강의를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사진의 미학은 아, 뭘까요? 포토샵이니 뭐 콜라지도 많이 하고 네네. 하지만 제일 기본은 현실에 있는 거를 찍어서 그걸로 만들기 때문에 네. 사진은 결국은 현실을 어떻게 어, 잘 보고 캐치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도 인스타그램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저 작가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가 프로필 사진이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느 찰나에 네. 좋은 장면을 만나면 스마트폰도 내 눈을 대체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무기인 것 같아요. 아니 혹시 네, 네. 제가 정말 인생의 영광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제 프로필 컷 하나만 찍어주시면 글쎄 기대한 네. 만큼 나올까 모르겠네요. 걱정은 됩니다. 찍겠습니다. 그러면 네, 옆얼굴이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네, 네. 잠깐만요. 자, 네, 예, 어떻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근두근. 이따가 제가 확인할게요. 네, 네. 네. 요즘 1인 1카메라 하는 시대다 네, 보니까 사진이 예술인가? 나도 다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네, 분들도 그렇게 많으실 됐죠. 건데 이 항해 전시에 오시면 네. 우리 구본창 작가님의 인생이 사진이 예술이라는 거를 다 증명해온 세월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희 오유경 TV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네. 좀 사진 예술을 좀 새롭게 보고 사랑해달라는 덕담을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 네.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비주얼 시대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다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네. 한 장의 멋진 사진은 누구나 잘 찍을 수 있죠. 네. 근데 작가가 되려면 사실 좀 더 우연히가 아니고 의도를 갖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술을 애호하는 분들도 네. 사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진 작가가 따로 있다는 걸 느끼시고, 네. 작가들 전시나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책도 많이 구경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진 작가를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의 청을 딱 한 가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꿈나무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합니다.